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한 개념 공부를 했고, 이제 대표 유형들을 좀 다뤄볼 텐데, 상당히 많은 유형이 나오는 그 파트예요. 그래서 볼륨이 좀 큰 단원입니다. 이제 다양한 유형이 매스올릭에 있으니까 매스올릭에서 문제풀이 해보시고, 선생님은 약간 어려운 문제로 대표적인 네 문제를 좀 선정을 해봤어요. 역시 문제 푸는 아이디어의 관점에서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 볼게요. 뭐라고 했냐면 6개의 숫자가 있네요. 0, 1, 1, 2, 3.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자연수를 만들 건데, 첫 번째 문제는 6자리 자연수를 몇 개 만들 수 있냐 물어봤고요. 두 번째는 그 중에서 짝수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원래 이제 0이 들어갔을 때는 첫 번째 자리는 0이 못 들어가니까 첫 번째 자리에는 뭐 1이나 2나 3만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그냥 중복순열에서는 그냥 곱하면 됐지만, 지금은 여기서는 1 같은 건 2개, 2 같은 거 2개, 3은 1개가 있기 때문에 시작이 1인 경우와 2인 경우가 그리고 3인 경우가 약간 달라집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면 맨 첫 자리수는 1 또는 2 또는 3이 돼야 돼요. 0은 아니겠죠, 그죠?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남은 걸 보면 이 다음에는 0, 1, 그리고 2, 3이 남아있고요. 그죠? 여기에는 0, 1, 1, 2, 3이 남아있고, 요 놈에는 3의 맨 앞에 왔으니까 0, 1, 1, 2가 남아있죠.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가 약간 다를 수가 있다는 걸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첫 자리는 1, 2, 3으로 고정이 돼야 하고, 나머지 자리는 얘네들을 배열하면 되는데, 얘는 5개 중에서 같은 것이 2개 있으니까 5팩 나누기 2팩토리얼 될 것이고요. 얘는 역시 마찬가지로 5팩 나누기 2팩이 되겠죠. 하지만 마지막 건 약간 다르죠? 5팩 나누기 1도 2개, 2도 2개 있으니까 2팩 곱하기 2팩이 될 거고, 그래서 개수를 세면 얘는 60개, 얘도 60개, 그리고 얘는 30개가 됩니다. 다 더하면은 150개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경우의 수 파트에서는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아이디어가 중요하다고 했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풀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다른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자, 맨 처음에 0이 올 수 없으니까 쟤네들을 모두 나열하는데 처음이 0으로 시작하는 걸 빼도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0, 1, 1, 2, 2, 3 이 전체를 그냥 나열을 해버리면 얘는 6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2팩토리얼,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180개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중에서 뭘로 시작하는 거? 0으로 시작하는 걸 찾아보면 시작이 0이고 그 다음에 1, 1, 2, 3이 오는 거니까 0으로 시작하는 것의 개수는 1, 1, 2, 3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와 같겠지? 이것은 5팩 나누기 2팩토리얼 2팩토리얼이 되니까 얘가 몇 개다? 30개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180 빼기 30으로 풀 수도 있죠. 요걸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첫 번째 거에서는 뭘 한 거고? 케이스를 분류한 거고, 두 번째 건 뭐인 거야? 전체 경우에서 해당하지 않는 걸 뺀 거지. 맞지? 그래서 확통 문제에서는 항상 이렇게 케이스를 분류하는 문제와 패턴과 아니면은 전체에서 해당하지 않은 걸 빼버리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계속해왔어. 포함 배제라고 불렀지, 그지? 일단 다 포함시키고 배제할 것을 생각해서 빼버리자. 항상 두 가지 아이디어를 동시에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어떤 문제는 이게 편하고 어떤 문제는 이게 편하니까. 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러 갈게요. 이래서 만든 자연수 중에서 짝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첫 번째 구한 건 놔두고요. 짝수의 개수를 구했으니까 끝이 뭐가 돼야 돼? 짝수가 돼야 되는 거 맞지?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끝나는 것이 0으로 끝나는 경우하고 뭘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2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두 개가 똑같지가 않죠? 0으로 끝나는 경우는 앞에 1, 1, 2, 2, 3을 배열해야 되니까 5팩토리얼 나누기 2팩 2팩이 될 거고, 2로 끝나는 경우는 앞에 1 2개, 2는 1개, 그리고 3 하나, 0 하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도 어떻게 해야 돼? 얘네들을 나열하는 경우에서는 5팩 나누기 2팩인데, 자, 전부 다 하면 안 되죠. 왜요? 0이 맨 첫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0으로 시작해서 2로 끝나는 거. 다시 말하면 여기에 1, 1, 2, 3을 이 사이에다가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면 4팩 나누기 2팩인데 얘네들을 빼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뭐가 됩니까? 얘가 60 빼기 10이니까 얘는 얼마가 되고요? 48이 될 거고요. 얘는 30이 되겠죠.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된다? 더하면은 답이 나올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빠짐없이 꼼꼼하게 생각을 하면 되는
전형적인 케이스를 분류하는 문제였고요. 다음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가 나오는데 요것도 우리가 개념 시간에 잠깐 했던 얘기예요. 뭐냐면 지금 보면 1, 2, 3, A, B라는 5개의 숫자를 일렬로 나열을 할 겁니다. 그런데 A는 반드시 B보다 앞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 했던 얘기인 거 기억납니까? 1과 2와 3과 A와 B를 나열할 텐데 A, B, 1, 2, 3은 되지만 B, A, 1, 2, 3은 안 된다는 얘기는 A, B 사이에 뭐가 결정돼 있다? 순서가 결정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면 1, 2, 3으로 두고 A와 B는 그냥 이렇게 블랭크, 네모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얘네들을 우리가 적당히 어떻게 나열을 하고 나면 뭐 이런 식으로 나열했다고 치면 이 네모 두 개의 자리는 필연적으로 앞에 것에 A가 들어가야 되고 뒤에 것에 B가 들어가야 되지.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A, B 사이에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A, B는 어떤 것으로 봐도 된다? 같은 것으로 보고 나열해도 된다. 왜? 우리가 순서를 못 바꾸니까. 그래서 5팩이 아니라 나누기 얼마? A, B의 순서를 바꿀 수 없으니까 A, B의 순서를 바꾸는 방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간단하게 계산이 될 겁니다. 답은 60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문제도 비슷한 문제입니다. 국어 두 과목이 있어요. 수학도 두 과목이 있어요. 영어도 두 과목이 있습니다. 6개의 강좌가 있어요. 이 강좌를 내가 수강을 하려고 하는데 같은 과목인 경우에는 반드시 한 과목을 수강한 후에 1과목을 수강한 후에 2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그랬어요. 6개의 강좌를 수강하는 순서는 모두 몇 가지인지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국어가 있는데 국어 1이 있고 국어 2가 있고 그 다음에 수학 1이 있고 수학 2가 있고 영어 1이 있고 영어 2가 있으니까 총 6과목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같은 과목은 순서대로 나눠야 되니까 그냥 국어 2개, 영어 2개, 수학 2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생각해서 6팩토리얼 나누기 2팩, 2팩, 2팩을 하게 되면 이 중에 하나의 경우의 수가 뭐가 되는 건데 이를테면 국, 영영, 수수, 국이 될 텐데 이 뒤에 붙을 첨자는 무조건 앞에서 차례로 국어원, 국어2, 영어원, 영어2, 수학원, 수학2가 붙게 되겠죠. 같은 아이디어입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을 때는 어떻게 해라? 순서를 생각하지 말자. 그래서 답은 6팩토리얼 나누기 2팩, 2팩, 2팩. 이건 위에 게 720이고요. 아래에 게 얼마예요? 8이죠. 답은 몇 가지다? 90가지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기억하세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지만 사실은 서로 다른 것인데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그건 같은 걸로 본 거랑 똑같다. 여러 번 강조합니다. 세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 3, 3의 6개의 숫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같은 숫자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사실 요 문제의 경우에는요. 생각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같은 숫자끼리 이웃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게 있을 겁니다. 1, 2, 1, 3, 2, 3. 됐죠? 예. 이렇게 있고 뭐 다른 것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걸 그냥 무작위로 우리가 빠짐없이 나열하다 보면 분명히 실수가 생길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전히 우리가 했던 거 첫 번째 뭐 케이스를 분류해 보자. 두 번째는 뭐를 사용하자? 포함, 배제를 사용하자 그랬어.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케이스 분류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얘가 지금 1이 2개, 2가 2개, 3이 2개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이걸 1로 시작하는 경우를 전부 다 세고 나면 2로 시작하는 경우와 3으로 시작하는 경우는 같은 개수만큼 있을 거야. 왜냐면 1, 2, 3이 개수가 똑같으니까. 근데 문제에서 만약에 1은 2개 있고 2는 2개 있는데 3이 3개 있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3으로 시작하는 경우는 케이스가 약간 달라질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케이스를 분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를 생각해 봤는데 이런 아이디어를 쓸 수가 있을 것 같아. 만약에 내가 시작을 1로 하는 경우를 전부 다 셀 수 있다면 시작이 2가 되는 경우와 3이 되는 경우는 똑같은 방법으로 셀 수 있을 거야. 왜? 1과 2와 3의 개수가 같으니까. 그치? 그래서 1로 시작하는 경우만 전부 다 한번 세보자. 그럼 1로 시작하면은 1은 연속하면 안 되니까 1 다음에 뭔가가 오고요. 그 다음에 1이 오고요.
그 다음에 뭔가가 오고 뭔가가 오고 뭔가가 오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1로 시작하고 두 칸을 띄고 1이 나오고 또 두 칸 뭔가 나오고요. 세 번째 케이스는 1이 나오고 빵빵빵 1 빵 이게 있을 거고 네 번째 케이스는 1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맞죠? 이거밖에 없지. 1로 시작하는 경우는. 그럼 각각에 대해서 이제 여기다가 2하고 3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잘 보시면 첫 번째 거에서는 여기가 뭐가 들어갈지가 결정이 되면 자동으로 여기에 들어가 같은 것이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2가 들어갔다면은 당연히 여기 셋 중에 3이 두 개 들어가야 되는데 3은 인접할 수 없으니까. 무슨 얘기 되죠? 따라서 여기 두 개가 똑같고 여기 두 개가 똑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에 2를 넣었다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쵸? 그럼 결국은 여기에 들어갈 두 가지만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이해되죠? 자, 두 번째. 이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여기 둘이 인접할 수 없고 여기 둘이 인접할 수 없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어? 여기에 2, 3이 하나씩 들어가야 되고 여기도 2, 3이 하나씩 들어가야 되겠지. 그지? 그럼 여기에 2하고 3이 하나씩 들어가고 여기도 2하고 3이 하나씩 들어가야 되는데 이 둘이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고 이 둘이 서로를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이때는 2 곱하기 2 몇 가지가 돼요? 4가지가 됩니다. 이해되죠? 자, 이건 1번과 마찬가지라는 거 알겠지? 여기 것이 결정이 되면 그것이 반드시 여기 와야 되니까 5와 x에다가 2, 3을 채우는 방법의 수와 같습니다. 두 가지가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경우인데 이 경우는 2가 오면 3이 오고 2가 오고 3이 오고 아니면 여기 3이 오면 2가 오고 3이 오면 2가 오고 그래서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다 더하면 몇 가지예요? 2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4이니까 10가지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센 10가지는 뭐야? 1로 시작하는 경우였지. 그지? 그럼 여기다가 전체적으로 곱하기 3을 하면 되겠죠. 자, 케이스를 분류를 했는데 이 케이스를 분류하는 아이디어도요. 무조건 경우만 나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1, 2, 3이 똑같은 개수만큼 있기 때문에 내가 1로 시작하는 경우를 세면은 나머지는 더 살 필요가 없겠구나. 이런 아이를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지? 그러니까 케이스 분류할 때도 한번 분류해서 이 경우를 세고 나면 얘랑 똑같은 경우는 안 세도 된다. 이런 걸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고요. 30까지 확인됐죠? 근데 선생님은 계속 뭘 강조하고 있어? 포함 배제를 쓰는 거 강조하고 있어. 왜 이걸 해야 되느냐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선생님 저는 케이스 분류가 훨씬 쉬워요. 절대로 이건 안 할 거예요. 뭐 그럼 별 수 없습니다. 하기 싫다면은. 하지만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걸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가 아니라 이런 방법을 생각하면서 경우의 수를 세는 어떤 체계가 생기게 돼. 머릿속에. 그러니까 반드시 한번 해볼 거야. 자, 조금 어렵지만 다시 한번 보자고요. 잘 보시면 이렇게 6개의 수를 나열을 할 건데 같은 숫자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전체에서 같은 숫자가 이웃하는 경우를 난 빼고 싶어. 무슨 얘기인지 되지? 그래서 일단은 전체 경우에 셀 거야. 몇 가지가 있겠죠? 그치?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면 1과 1이 이웃하는 경우를 셀 겁니다. 그 다음에는 2가 이웃하는 경우도 셀 거야. 세 번째로는 3끼리 이웃하는 경우도 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 뭐냐면 1끼리 이웃하는 경우는 1이 이웃하고 2는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 아니라 1은 반드시 이웃하지만 2하고 3은 이웃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되죠? 그럼 일단 전체 경우에서는 몇 가지냐면 6팩토리얼 나누기 2팩, 2팩, 2팩이니까 이게 몇 가지냐면 180가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틀렸어요. 90가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죠? 720 나누기 8이니까.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1이 이웃하는 경우를 뺄 건데 요 1이 이웃하는 경우를 우리가 어떻게 셀 거냐면 이것은 1끼리는 붙어 있어야 되니까 1은 한 덩어리로 묶어주자. 그런데 2하고 무슨 돼지코 같네. 2, 3, 3은 이웃하지 않아도 되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1을 한 덩어리로 묶어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 마치 5개의 숫자가 있는데 얘는 묶여있는 거니까 5개의 숫자 중에서 2개가 같은 거니까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5팩토리얼 나누기 2끼리 바꾸는 방법 2팩
3끼리 바꾸는 방법 2팩 이렇게 있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되죠? 그럼 얘는 얼마가 되고요? 5팩 나누기 2팩 2팩이니까 120 나누기 4인가요? 30이 될 거예요. 맞죠? 그럼 같은 이유로 2가 이웃하는 경우도 몇 가지가 있을 거고요. 30이 있을 거고 3이 이웃하는 경우도 몇 가지가 있을 텐데 30이 있을 테니까 우린 일단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90에서 30을 3번 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빼면 0이 나오지, 그지?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자, 1끼리 이웃하는데 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지 말고 이 1끼리 이웃하는 사건에다가 우리가 A라는 사건이라고 이름을 줄게. 그리고 2끼리 이웃하는 사건에다가 뭐라고 할게? B라는 사건이라고 이름을 주고 요 놈을 C라고 이름을 줄게. 그럼 우리가 A, B, C를 뺀 거잖아, 그지? 근데 지금 보면 A와 B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끼리도 이웃하고 2끼리도 이웃하는 거지. 그건 1, 1 묶어놓고 2, 2도 하나로 묶어놓고 3, 3은 떨어져도 되니까 1 덩어리, 2 덩어리, 3, 3이 있는 거랑 같으니까 4개를 나열하는데 3 2개가 똑같으니까 나누기 2에서 12가지가 있을 거야. 이 12가지 경우는 어때요? 여기서도 샜고 여기서도 센 경우지, 그지? 그러니까 이 12가지는 2번 뺀 거지,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더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얘네만 그래? B와 C의 교집합도 12가지가 있을 것이고 C와 A의 교집합도 몇 가지가 있을 테니까 12가지가 있을 테니까 곱하기 3을 해서 더하면 되겠죠. 아직 끝나지 않았죠?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야 돼. 이런 경우가 있을 거야. A와 C와 B의 전체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경우. 다시 말하면 어떤 거야? 1끼리 이웃하고 2끼리도 이웃하고 3끼리도 이웃해서 이렇게 덩어리로 움직이는 경우는 결국 1, 2, 3을 나열하는 경우와 같으니까 3팩토리얼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전체에서 셌어요? 뺐어요? 다시 여기서 어떻게 했어? 3번 더 했죠? 그럼 어떻게 된 거야? 한 번 센 거지? 세지 말아야 될 걸 한 번 셌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빼야 되겠죠. 3팩토리얼을 빼면 된다. 그래서 원하는 답 30을 얻습니다. 자, 생각의 과정은 복잡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포함 배제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은 아주 중요한 아이디어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몇 번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자. 자, 지난번에 봤던 도로망 문제네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A에서 시작해서 B까지 갈 거예요. 예, A에서 출발해서 선분 PQ의 한 점을 반드시 지나서 그 다음에 B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하라 그랬어. 자, 여러분들 혹시 이런 문제 풀이를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걸 PQ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서 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은 지금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한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니까 요 문제를 순수하게 우리가 배웠던 걸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A에서 B까지 가는데 PQ의 한 점을 지나야 돼, 그지?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가는 게 됩니다. 올라가서 선분 PQ의 한 점을 지났다가 다시 어딘가로 지나가가지고 예, B로 내려오는 이런 경로를 생각하면 돼요. 그죠?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첫 번째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하라고 했고 두 번째는 같은 지점을 2번 지날 수 없을 때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하라 그랬어. 둘의 차이가 뭔지를 살펴보기 전에 1번 문제를 먼저 풀어볼게요. 자, 우리 최단 경로 문제 어떻게 풀었었어? 숫자 쓰라 그랬어? 아니죠. 우리가 A에서 B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동을 해야 되냐면 1번 문제에서는 일단은 무조건 위로 3번을 이동을 해야 됩니다. 맞죠?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몇 번을 이동해야 돼요? 4번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맞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몇 번을 이동해야 돼? 3칸을 이동을 해야 합니다. 맞죠? 그럼 얘네들을 배열하는 것이 지금 A에서 PQ의 한 점을 거쳐서 B로 가는 경로의 수인데 잠깐 생각을 해봐. 얘네들을 아무렇게나 배열하면 경로가 나오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렇지 않냐면 한 가지 배열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선생님이 그린 요것에 해당하는 배열을 우리가 써보면 이렇게 된 거죠. 위로 갔습니다. 오른쪽으로 갔어요. 위로 갔어요. 오른쪽으로 갔어요. 위로 갔어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고 밑으로 3칸을 내려온 이런 게 됩니다. 그쵸? 그럼 분명히 얘네들을 배열한 게 있는데 배열한 게 맞는데 이 배열의 특징이 있어. 뭐냐면 우리는 PQ의 한 점을 반드시 지나야 되니까 일단 위로 올라가서 PQ를 건드린 다음에 내려와야 됩니다. 최단 경로가 되려면. 그치?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얘네들을 아무렇게나 나열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가는 건 언제든 상관없지만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위로 올라가는 거 3개가 나온 뒤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아래로 내려가는 거 3개가 나와야 되지. 자,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것들을 나열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위 3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래 3개는 나중에 나와야 돼. 그렇지? 물론 오른쪽 하는 4개는 언제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간중간 끼일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전에 배웠던 게 뭔가 생각이 안 해요. 서로 다른 모양이 있더라도 이들 사이에 무엇이 있다면, 순서가 정해져 있다면 같은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위로 가는 화살표나 아래로 가는 화살표나 동일한 것으로 취급해서 그냥 그것은 이 짝대기 6개로 취해도 돼. 뭔 얘기인지 돼? 그리고 얘는 가로 짝대기 4개로 취하면 되겠지. 이건 다 오른쪽으로 하는 거야. 선생님, 이것도 위아래 구분해 주잖아요. 아무렇게나 나열하면은 무조건 앞에 거 3개는 어디로 가야 되고 위로 가야 되고 뒤에 거 3개는 아래로 가니까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6개와 4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되니까 10 팩토리알 나누기 6 팩토리알 곱하기 얼마? 4 팩토리알이 된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까? 요걸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요건 10C4니까 1987 그 다음에 4321이 되는데 계산하면 2483 참 오케이 210까지가 있어요. 그래서 1번 답은 210까지입니다. 맞죠? 맞죠?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풀 건데 같은 지점을 두 번 지날 수 없다 그랬어요. 자, 일단 우리가 1번에서 구한 답을 써놓고 시작을 합시다. 210. 두 번째는 같은 지점을 두 번 지날 수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A에서 출발해서 P로 갑니다. 그럼 요렇게 해서 2위 한 점을 딱 찍은 다음에 어떻게? 여기서 방향을 딱 꺾어가지고 다시 내려오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어떻게?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면 이것도 1번에서 구한 최단 경로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어떻게 됐어? 2위의 점을 찍고 바로 내려왔으니까 지금 요 지점, 이 X라는 지점을 몇 번 지났어요? 2번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로는 어떻게 하란 얘기야? 제거하란 얘기야. 그래서 같은 지점을 2번 지날 수 없다 그랬는데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결국 우리는 아까처럼 위에 칸 3개, 오른쪽 칸으로 4칸, 그리고 아래 칸으로 3개 얘네들을 나열하는 문제라고 그랬는데 위 3개는 아래 3개보다 무조건 먼저 나와야 되니까 위 3개와 아래 3개는 그냥 똑같은 세로 짝대기로 취급하고 오른쪽으로 가는 거냐 가로 짝대기로 취급하면 얘네들을 어떻게 한 다음에 나열한 다음에 가로 짝대기는 오른쪽 화살표로 세로 짝대기는 앞에 3개는 위로 뒤에 3개는 아래로 바꾸면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요렇게 같은 지점을 왕복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위쪽으로 한 칸, 2칸, 3칸으로 올라갔으면 위쪽 3칸이 끝난 다음에 반드시 오른쪽으로 적어도 한번 가란 얘기입니다. 그쵸? 무슨 얘기인지 돼요? 그럼 얘네들을 마구 나열하는데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나열해 볼게. 이렇게 나열했으면 이건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죠. 오른쪽으로 갔어. 위로 갔어. 위로 갔어. 오른쪽으로 갔어. 그리고 위로 갔는데 이게 위로 3번째 딱 가는 순간이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바로 내려왔지. 그지? 그럼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게 겹쳤으니까 여기서 뭐가 생기는 거야? 동일한 점을 2번 지나게 되지. 이런 일이 없으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 세로선 3개, 앞에 3개와 뒤에 3개 사이에 어떻게 하란 얘기야? 이 사이에 짝대기를 반드시 하나 집어 넣으란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돼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짝대기가 무조건 얘네들 사이에 들어가야 되지. 그지? 그럼 그 짝대기를 일단 빼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세로선을 몇 개를 만들어놔? 6개를 만들어놔. 그리고 가로선을 몇 개를 만들어놔? 3개를 만들어 놓읍시다. 오케이? 그리고 얘네들을 어떻게 할 거야? 마음대로 배열할 거야. 그리고 얘네들을 배열한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이 가운데에다가 무조건 선 하나를 강제로 집어넣을 거야. 무슨 얘기인지 돼? 그러니까 이것들을 배열해서 내가 만약에 이런 배열 얻었다고 칠게.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앞에 있는 세로선 3개와 뒤에 있는 세로선 사이에다가 강제로 남아있던 한 개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여기에 무조건 얘가 한 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무슨 얘기인지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결국 뭐와 같다? 요 3개와 요 6개와 요 3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와 같으니까 9팩토리알 나누기 얼마가 된다?
3팩토리알, 6팩토리알이 된다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죠? 자, 이게 그 두 번째 문제를 푸는 첫 번째 아이디어예요. 두 번째 아이디어는 어떠냐면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우리가 이거 지울게요. 자, 근데 이 아이디어는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두기만 하고, 아, 그렇구나. 그리고 조금 까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 옆에 있는 그림을 PQ에 대해서 어떻게 한 거야? 대칭을 시킨 거야. 오케이, 바리? 오케이, 바리?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갈 때, 뭐, A에서 B까지 가는 경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B'까지. 이런 경로가 생각이 될 텐데, 지금 잘 보면 우리가 PQ에 대해서 위아래를 대칭으로 만들었으니까, 이 PQ에 대해서 윗부분을 어떻게 하면, 그대로 대칭을 하면, 요 아랫부분으로 가는 경로가 나오게 되지. 지금 보면, 여기에 있는 위쪽 이 경로가 밑으로 대칭을 해서 녹색으로 그려보면 요런 경로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PQ를 거쳐서 A에서 B까지 가는 것은 A에서 PQ를 거칠 때까지 갔다가 이제는 B까지 오는 게 아니라 대칭해서 일로 가는 경로를 생각해서 나누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이게 아까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에 4개가 있고 여기에 몇 개가 있으니까 6개가 있으니까 10팩 나누기 4팩 6팩 전체 경우가 되는데 지금 두 번째 문제에서 같은 지점을 두 번 지날 수 없다는 얘기는 여기서 올라간 데서 내려오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서는 무슨 얘기야? 올라간 데서 내려오면 안 된다는 얘기는 여기를 지나고 계속해서 직진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PQ라는 부분에서 적어도 한 번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경로를 찾으라는 얘기니까 우리는 같은 지점을 두 번 지나는 경로라는 것은 요건 이제 색깔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예, 빨간색으로. 어떻게 되는 경로를 빼면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직접 올라가는 거, 여기서 이렇게 직접 올라가는 거, 이렇게 직접 올라가는 거, 이렇게 직접 올라가는 거, 이렇게 직접 올라가는 거. 다시 말하면 이 PQ라는 선이 아예 어떻게 없다고 생각한 채로 A에서 B'까지 가는 경로의 수죠. PQ를 안 지나는 경로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 선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즉 다시 말하면 어떻게 생긴? PQ를 빼버린 거예요. 이런 경로에서 즉 4개 여기가 뭐가 될 테니까 5개가 될 테니까 A에서 B'까지 가는 경로 즉 9팩 나누기 4팩 5팩을 빼서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쪽이 훨씬 어렵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자, 선생님이 굉장히 어려운 예를 들었거든. 근데 문제가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이런 길찾기 문제가 결론은 뭘로 바뀐다? 예, 같은 것인 수열 문제로 바뀐다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2번은 좀 어려우니까 살짝 우리가 몰라도 되는데 1번에서 뭐라 그랬어? P를 거쳤다가 오면은 다시 한번 볼게. 위로 3번 가고 오른쪽으로 4번 가고 아래로 3번 해야 되는데 위쪽과 아래쪽은 순서가 정해졌으니까 같은 것으로 취급해서 6개, 4개를 나열하면 된다. 이런 아이디어를 썼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고요. 매스올릭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또 풀면서 연습을 해보시고 예, 다음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